이번 하락장을 포함해 과거의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방어해 주었던 섹터는 안녕하세요. 배당으로 월급 받는 우물박 배당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 대악재로 연일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장 속에서 미국 주식 각 섹터별로 등락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가운데 어느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률을 줄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천 개의 종목들은 크게 11가지 섹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1가지 섹터를 살펴보면 원자재, 산업, 금융, IT,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리츠,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ETF 중에는 각 해당 업종의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11개 섹터들의 대표 ETF들이 있습니다. 각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들 그리고 각 섹터별 특징들은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폭락장에서 섹터 대표 ETF 11개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S&P 500 지수의 최고가는 2020년 2월 19일에 기록한 3393.52포인트였고 최저가는 2020년 3월 18일 기록한 2280.52포인트였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2월 19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3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하락장이지만 덜 하락하는 섹터와 더 많이 하락하는 섹터들이 보이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0년 2월 19일 최고가를 찍은 후 3월 18일까지 29.18% 하락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로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56.28%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석유 관련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하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대표 기업인 엑슨모빌의 주가는 이 기간 동안 45%, 쉐브론은 50% 하락하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옥시덴탈 역시 에너지 섹터이며 이 기간 동안 7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가가 회복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어 빠르게 주가 회복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그 뒤로 금융, 리츠, 산업, 경기 소비재, 원자재 섹터가 30% 이상의 하락률로 시장보다 더 하락하였습니다. 통신, IT,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섹터 순으로 하락률이 적었습니다. 이번 악재가 바이러스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각 섹터들이 받는 영향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생필품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을 것입니다. 식료품, 생필품 판매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13.55%로 압도적으로 하락률이 적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여 헬스케어 섹터가 19.3%, 두 번째로 하락률이 적었습니다. 그 이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IT, 통신, 섹터 순으로 하락률이 적었습니다. S&P 500 지수를 시장 평균으로 보면 시장보다 덜 떨어진 5개 섹터는 바이러스에 의한 악재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 간의 산업 교류, 여행 등이 금지되면서 경기 소비재, 산업 섹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악재의 특징이 섹터별 등락률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폭락장만큼 하락률이 컸던 과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섹터별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11일 1576.09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09년 3월 6일 666.79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57.7%의 엄청난 폭락을 기록한 대하락장 기간이었습니다. 시장이 57% 하락하는 동안 섹터별로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섹터는 2018년에 새로 생긴 섹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0개 섹터만 살펴보겠습니다.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금융 섹터로 무려 마이너스 82.49%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금융 섹터의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파산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수많은 중소형 은행들이 인수합병되거나 부도로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폭락에서 1, 2, 3위를 하였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들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폭락 때도 똑같이 1, 2, 3위로 하락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섹터는 경제 위기든 바이러스 위기든 어떤 악재가 있어도 사람들이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위기에 가장 강한 섹터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였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섹터는 위기에서도 하락률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방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사도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면 상승률 또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필수 소비재 섹터는 주가 변동성이 가장 적은 섹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맞이하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시장보다 덜 하락하는 섹터, 더 많이 하락하는 섹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각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나 유가 급락이라는 대악재를 전혀 예측 못했었기에 만약 에너지 섹터 비중이 컸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기승전 분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차분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보유 중인 주식들의 섹터 비중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